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이번 총선에 대한 예상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서울 지역은 워낙 여당과 야당의 훌륭한 분들이 후보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여튼 워낙 초조하고 또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저 나름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 단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대 선거에서 서울의 의석수가 49개가 있었는데 그 41석을 민주당에 빼앗기고 국민의힘 당이 8석을 차지했어요. 그때는 실제로 선거가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뿌리고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코로나가 있으니까 전쟁 상태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안정을 바라고 있었고 그때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국가 위기에는 여당이 조금 유리합니다. 전쟁이라든가 혹은 재난이 닥치면.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의 위기, 그리고 포퓰리즘인 재난지원금, 그리고 사회적인 강제적인 압박, 소통이라든가 정보망을 차단시키고, 그러면서 권력은 오프라인의 정보 유통을 막고 온라인을 장악해가지고 SNS라든가 온라인을 장악해서 완성을 거둔 겁니다. 굉장히 환경이 어려워서 41대 8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한 석이 줄어가지고 48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지난 선거 어려운 선거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자유우파가 여당이고 또 자치구, 구청, 자치구청, 서울시장이 전부 다 자유우파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월등한 그런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도심, 사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종로구, 광화문이 있는 종로구는 노무현의 사위인 곽상은이라는 사람과 감사원장을 했던 국민의힘의 최재형 두 분이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금태섭이라는 아주 나름으로 정치적인 소신이 있는 분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양당 구조니까 금태섭 그분의 어떠한 정치적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곽상은이라는 분은 자기 고향이 충청도였는데 지난 선거에서 충청도로 출마를 했는데 큰 의미 있는 득표를 못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곽상은이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출신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를 이렇게 가까이 볼 때 정치에도 조금 대중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카리스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선거의 투표 결과를 볼 적에 곽상은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준비 없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투표의 표수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곽상은 후보는 제가 볼 적에 그런 결과를 볼 때
곽상은 후보는 그렇게 정치적인 감각이나 능력은 크게 없는 사람으로 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번 종로구에는 지난 선거처럼 최재형 후보가 당선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론조사에는 지금 곽상은이가 유리하게 나오는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저는 최재형 후보에게 그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고 중구 성동갑 전현희 아주 민주당으로서 강남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돌풍을 일으켰던 아주 정치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서울대 치대를 나오고 치과 의사이면서 사법고시를 합격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제 맞붙는 후보가 윤희숙이라고 두 사람 다 여자예요. 윤희숙은 서울대 경제과를 나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또 아주 유능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중구 성동갑이라 하는 이 지역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랑가 모르지만 지역구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중구라는 데가 서울역 그 뒤에 만리동 그 서울역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만리동 용산구겠지만은 서울역 그 뒤에 그 서대문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쪽으로 을지로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을지로 내가 쭉 해가지고 저쪽에 중량교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층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서울이 서대문이 구도심이 되고 강남 등의 신도시가 생기면서 중구 성동구가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중하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었어요. 주택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민주당 쪽의 표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구 성동갑은 본래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해왔지만은 중간중간 국민의힘의 계열인 자유우파 계열인 새누리당도 당선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심은하의 그 남편이 중구 성동을에도 당선된 적이 있고 성동갑에도 예전에 서울대 판사 출신이 그 친구 이번에 공천 못 받은 사람 그 친구도 그 친구를 물리치기도 하고 그 나름으로 국민의힘 당이 전혀 힘에 붙이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한 20여 년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는데 비해서 중구 성동구는 이 세모표를 줄 수 있어요. 전현희, 윤희숙 이는 두 사람이 붙어봐야 합니다. 아주 그 대가 각축입니다. 그리고 성동을에는 박성준이라고 이제 JTBC 출신인데 언론인 출신으로 아주 판단력이 빠르고 아주 훌륭한 사람하고 이혜운이라고 지금 3선했어요. 강남에서 이혜운이라는 경제학자가 여성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혜운하고 박성준하고의 대결을 했을 때 이혜운이 여성이면서 조금 연령대가 높다. 한 60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령대가 조금 높음으로써 박성준과의 대결에서 신선미가 떨어진다. 이런 핸디캡이 있어서 조금 저는 박성준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지역도 조금 호남 편향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용산구 이제 중구에서 이렇게 종로구, 광화문에서 보면은 이제 종로구, 그 다음에 중구, 그 다음에 용산 아니겠습니까? 사대문을 벗어나면서. 그 용산에서 지금 강태웅이라는 행정고시를 한 서울시
부시장을 한 그 공무원 관료 출신에 대해서 건영세가 출마를 했는데, 여기는 지역적으로도 자유우파가 유리한 데다가 강태훈과 건영세의 인물적으로도 건영세가 월등히 났기 때문에 건영세가 당선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사대문에서 이쪽 동쪽으로 보면은 그 이제 동대문이잖아요. 동대문에 안규백이는 성균관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민주당 계열의 정당 생활로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아주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그 개인적인 스펙은 약한 대신에 지금 한 3선을 하면서 아주 그 당내에서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김영우 이 사람은 고려대학을 나와가지고 언론인으로서 그 안규백이와 비슷한 그런 스펙을 가졌어요. 이 사람도 어떤 그런 큰 스펙은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대문 갑의 안규백과 김영우도 전현희와 윤희숙, 그 성동갑처럼 두 사람이 아주 비슷한 외모라든가 체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펙이 아주 비슷한 사람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갑도 예전에 동대문 그 갑과 어린가는 모르겠는데 저 대구시장 하는 홍준표도 국회의원 당선되고 한 지역이니까 동대문이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한 번씩 바뀌기도 하는 지역이에요. 얼구에는 장경태하고 김경진이가 붙는데, 김경진은 의욕은 있는 대신에 정치력은 제가 볼 적에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장경태가 젊고 이 또 지역적인 그런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장경태가 좀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대문 갑에는 김동아라 하는 이재명이의 변호사 출신이 아주 그 공천에 혼란한 과정을 틈타서 공천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대항하는 국민의힘이 이용호라고 기자 출신이에요. 언론인 출신으로서 재선을 했습니다. 재선을 하고 민주당에 있다가 이번에 그 국민의힘으로 갈아탄 사람인데, 아주 그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입니다. 젠틀하고. 그래서 저는 서대문 갑이 조금 민주당에 유리한데, 여기가 그 지금 공천에 불복을 해가지고 그 단식 시위를 하고 또 자기 아버지 때부터 쭉 한 40년을 해온 그런 그분이 공천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 자리에 김동아가 공천이 되었는데, 저는 김동아가 정치적으로는 정치력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적인 편향은 민주당이 유리한데 이용호에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서대문 어른 김영호하고 박진의 사선이고, 김영호는 예전 김대중의 측근이었던 김상현의 아들입니다. 김상현의 아들이고 재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민주당이 굉장히 센 지역이에요. 센 지역이라서 박진희 사선이라도 벅차다 두 사람이 세모표 정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북갑은 김영배와 이종철, 이 두 사람이 붙었는데 둘 다 고려대학을 나왔어요. 고려대학을 나왔는데 김영배는 성북구청장을 2번인가 하고 지금 초선을 했는데 아주 정치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종철은 조금 맨파워에서는 김영배에게 경력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변수가 하나 있어요. 민주당 출신이고 재선을 했던 유성이라는 국회의원이 이번 공천에 그 불복을 하고 새로운 미래로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표가 얼마만큼 갈라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성북 을에는 김남건이라고 이재명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상규라고 사회운동가, 임대주택협회 회장이라는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이 공천을 받았는데, 저는 성북 을에는 이상규에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김남건은 변호사이고 이재명의 변호사라는 그걸로 지금 공천을 받아가지고 방탄에 어떤 호위무사로 이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도리어 이상규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량 각구에는 서영교와 김삼하라는 분이 붙었는데, 서영교는 정당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지금 올해 3선을 했어요. 거기에 김삼하라는 분은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영교가 오래 하고 또 오래 함으로써 일어난 많은 어떤 부패, 또 어떤 매너리즘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김삼하가 훌륭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좋은 승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서영교와 김삼하는 지금 각축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을구에는 김홍건이와 김성환이가 붙어 있는데, 김홍건이가 물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마포구 갑은 이지연이라 하는 경찰 출신, 지금 민주당은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경찰은 민주당 쪽에 있어요. 황운하든지 유삼영이든지, 이지연도 유삼영이와 같은 그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여자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정훈이라는 그 UN 국제기구의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시대전환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했던 분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는 조정훈이 4년간의 초선으로서 닦은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을구에는 정청래, 마포가 굉장히 전라도 지역이 센 곳입니다. 정청래에 비해서 하문경이가 나오는데 제가 볼 적에는 아주 표차가 좀 난다고 봅니다. 여기는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서민적인 풍토로 가지고 조직구 관리가 잘 돼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갑, 이 강북은 이제 성북구 다음에 이제 강북구 북쪽으로 강북구인데, 그 강북구는 이 갑과 을지구에 그 예전에 홍성우라는 국회의원 나온 뒤에 여러 가지로 여기는 자유우파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천준호라고 경희대 회장을 했던 정당인이 천준호가 나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상범이라는 판사 출신 법조인이 나왔는데, 워낙 이 지역구는 민주당이 센 지역구라서 가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전상범 이 판사 출신 이분은 다른 훌륭한 좀 유리한 지역구로 가라는데, 자기가 성장한 곳이 강북갑이라서 여기서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는, 그리고 이 지역을 바르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여기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좀 소명의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지역 구민들한테 어떻게 먹힐까 조금 관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 얼구는 그 유명한 그 뭡니까 한민수 공천파동 박용진이를 세 번이나 물먹이고 대변인을 했던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진웅이 이 두 사람이 붙는데 이 선거가 이번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선거에서 박진웅이가 된다면은 이 국민의 힘이 완전히 한 180석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북구 갑을이 민주당이 세고 자유우파 정당이 당선되기가 뭐 거의 어려운 지역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한민수가 초선이고 박용진이의 공천 파동이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해가지고 박준영이가 된다 하면은 아마 180석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당선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한 40년 가까이 미아리 고개 뭐 이런 그런 지역인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변수가 하나 있어요. 새로운 미래의 이석현이란 분이 타도 이재명이를 내걸고 탈당을 한 사람이 공천의 파동에 그 불을 지피겠다고 출마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다. 저는 서울의 지역구의 그 관전을 관객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곳을 지적을 한 몇 군데 하라 하면은 제1번을 강북구 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힘당이 의미 있는 득표를 얻는다든지 아주 참 당선이 된다 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민주당에 실망했다라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여기는 거의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100%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 갑에 이제 그 탈당을 했던 김영주 사선국회의원에 대해서 최현일이 도전하고 있어요. 여기도 두 분이 굉장히 각축을 벌일 겁니다. 김영주의 정치력과 최현일의 그 민주당의 당세 그 두 개가 부딪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것도 세모표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영등포 을에는 김민석이 삼선을 했던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인 김민석이가 탈당을 여러 번 하고 이래저래 쫓아낸 철새 이미지가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비해서 박용찬이 MBC 앵커가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김민석이의 노쇠함이 드러나서 저는 박용찬에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예산을 하자면.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는 종로구에서 현역인 최재형이 국민의힘에서 현역입니다. 성동구 갑은 본래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홍익표가 당선된 곳인데 그분이 강남으로 가면서 여기 붙었는데 저는 윤희숙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동을은 박성준이가 되고 그 다음 용산구는 건영채, 동대문 갑은 세모표, 그 다음에 을은 장경태가 될 것 같아요. 서대문 갑에는 이용호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을구는 세모표, 김용호와 박진, 당세와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붙은 지역입니다. 성북구 갑을은 김영배가 되기 쉽고 성북구 을에는 이상규에게 표를 주고 싶습니다. 김남건이
이재명의 방탄 변호사가 국민들에게 아마 그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량구 갑에는 김삼아, 서영교에 대해서 김삼아 당당한 도전으로 결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얼구는 중량구 얼은 김홍건이가 당선됩니다. 마포구 갑에는 조정훈이, 그리고 을에는 정청래가 됩니다. 그리고 광북구 갑에는 천준호와 전상범이 붙는데 전상범이 법조인으로서 거기 고향이라서 아주 그 주민들의 어떤 호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강북구 을은 굉장히 어렵다. 한민수, 이번에 공천 파동이 났지만 한민수가 되기 쉬워요. 영등포 갑은 김영주, 최현일이 서로 세모표입니다. 그리고 영등포 을에는 박용찬이에게 제가 표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선거구가 18개 중에서 국민의힘이 한 7석에서 9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게 18개면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지난 선거에서 49개 선거 중에서 국민의힘이 8석밖에 못 차지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사대문을 중심으로 한 서쪽으로는 서대문, 동쪽으로는 영등포, 남쪽으로는 영등포, 북쪽으로는 강북구, 저 동쪽으로는 중량구까지로 이렇게 사대문에서 항구를 더 보태가지고 사대문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권에서 본래 구도심권이 지금 민주당이 센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18석 중에서 한 7석에서 9석 반을 이렇게 차지하게 된다 하면은 국민의힘이 대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구역을 더, 동대문과 중량구, 이쪽은 성북구와 강북구, 이쪽은 서대문과 마포구, 이쪽은 용산에서 영등포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볼 적에 이번 총선은 그렇게 국민의힘이 완전히 밀리는 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볼 적에는 한 과반수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우파를 지지하시는 국민들은 투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기분으로 꼭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투표 날에 바쁘신 분은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실 것을 신신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꼭 투표합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 승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서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범죄자들의 뻔뻔스러운 사람들의 지도라는 게 그들의 범죄를 도와주는 공범밖에 될 수 없습니다. 대출금을 부정을 하고 자식들을 불법 입학시키고 당대표라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욕설이나 하고 쌍말이나 하고 늙은 영화배우와 불륜한 것이 자랑거리면서 정가가 밝혀진 것만 사범인 그런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올바른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은 자각하시고 절대 이번 선거만큼은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실 것을 신신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